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1회 전기자기야 기준문제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전하 플러스 부호죠.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 마이너스 부호죠. 부전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정전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 2번, 3번, 4번은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구의 대지로 향하는 전기의 세기가 300V/m일 때 지표면의 전하밀도는 자, 이게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입니다. 지구의 대지로 향하는 전기의 세기가 300V/m일 때 요 지표면에서의 전하밀도는 D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하밀도, 전속밀도 같은 의미예요. 요 전하밀도, 전속밀도는 유전율에다가 전기의 세기를 곱해요. 이렇게 곱하고요. 보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도 있네요. 그러면 방향까지 나타내란 얘기예요. 자, 보면 전개가 대지로 향한다고 했죠. 요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1번에서 전기력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개가 이쪽 방향이면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플러스고, 지구의 대지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대지의 표면적의 전속밀도는 우선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서의 유전율은 유전체의 그 유전되는 비율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구의 유전체는 뭐가 될까요? 공기가 되겠죠. 공기. 그래서 공기 중에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고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적용되고요. 전기의 세기는 문제에서 300V/m 줬지요. 그래서 300 적용하면 이때의 전하 밀도는 마이너스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m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하 밀도, 전속 밀도랑 같은 의미를 갖고요. 요거는 유전율에다가 전기의 세기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점전하 플러스 Q 쿨롱의 무한평면도체에 대한 영상전하는 자, 무한평면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R메타 떨어진 점에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있습니다. 이때 영상전하는 자, 영상전하는 요 무한평면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점, 이 점과 반대쪽에 똑같이 R메타를 떨어뜨려 놓고 여기다가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전하를 넣죠. 그런데 여기에 부호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영상전하, 영상이란 뜻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하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전하를 영상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전하는 요 전하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Q 쿨롱의 영상전하는 마이너스 Q 쿨롱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그림과 같은 XYZ의 직각 좌표에서 Z축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답니다. 흐를 때 Y가 0보다 크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의 임의점, 요 어떤 점의 자개의 방향은
자개의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오른손으로도 자개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른손 딱 꺼내 보시고요.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딱 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감겨지는 요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면 요 감기는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즉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개는 이쪽 방향으로. 네. 이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그래서 전류가 Z 방향으로 흐르면 자개는 이 방향으로, 즉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 X 방향이면 이쪽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 S축 방향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 예, 오른손으로 자개의 방향을 구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 할 때 A와 자개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전개 E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예, 요 A를 벡터 포텐셜이라고 할 때 이때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라운드 T분의 그라운드 A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길이 L미터 단면적의 반지름 A미터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자화의 세기가 제2웨버/미터 제곱인 경우 원통 양단에서의 전자극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거 원통에서의 전자극의 세기 물어보는 건데 요거 암기하셔도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 나왔냐면 자, 우선 문제에서 원통이라고 그랬죠? 원통. 자, 원통 이렇게 그려놓고요. 길이가 L미터, 반지름이 A미터, 여기서의 자화의 세기, J가 자화의 세기가 제2웨버/미터 제곱이랍니다. 그럼 자화의 세기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식은 면적 분의 요거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분의 자극의 세기 그리고 최적 분의 모멘트 그리고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 마이너스 1의 자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내죠. 요게 자화의 세기입니다. 단위가 웨버/미터 제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얘죠, 얘. 그래서 자극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나타내면 자극의 세기는 면적 S 넘어가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면적 곱하기 자화의 세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면적 어디 면적이에요? 여기 원통의 단면적이죠?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원통의 단면적 원의 면적이에요. 원의 면적이면 파이의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단위는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이때의 전자극의 세기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의 자화의 세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이것과 같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요 내용이 좀 암기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통에서의 전자극의 세기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자화의 세기다. 요거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문제 이런 게 있어요. 반지름을 주지 않고 여기 지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름 D라고 주면 이 공식에다가 지름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반지름 여기 A는 반지름이에요. 그죠? 요 반지름은 지름을 2로 나눈 값이랑 같지요.
그죠? 그래서 2분의 지름의 제곱. 요거 정리하면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면 예, 파이 4분의 d의 제곱의 자와의 색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공식 암기해주세요. 요것도 기출문제 있어요. 자, 요거 정리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할 때 대전된 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전 응력은 전하 밀도 시그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정정 응력. 이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정적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 곱하기 전속 밀도 2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를 구합니다. 우리 2번에서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유전율이 넘어가서 전기의 세기 2는 유전율분의 전속밀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전속밀도는 전하밀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 일단은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의 유전율분의 전속밀도의 제곱. 전속밀도는 전하밀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힘은, 이때 정정 응력은 전속 밀도, 즉 전하 밀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전속 밀도는 전하 밀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정리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축이 무한히 길고 반지름이 A미터랍니다. A미터인 원주 내에 전하가 축 대칭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통 도체란 얘기예요. 축 대칭이며 또 반지름이 R미터. 이 반지름 R은 A미터보다 크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R미터. 되는 동심 원통 면상. 동심 원통. 중심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원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히 길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긴 원통 도체가 되겠죠. 동심 원통 도체가 되겠네요. 이때 외부의 한 점 P 원통 면상의 한 점 요 P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요 P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P점의 전개의 세기는 요 안에 있는 원통 도체 기준으로 보면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죠. 그죠?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 그래서 무한장 원통 도체에서의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찾으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무한 원통 도체의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거 찾으란 내용의 문제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절연저항계 전압을 직류 500V로 하고 측정한 절연저항이 2메가옴이라면 이때 누설 전류는 자 전압과 저항을 주고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 공식 적용해서 전류 구할 수 있겠죠? 저항 2메가옴이랍니다. 메가옴은 10의 6승 적용해서 2 곱하기 10의 6승 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에 2 곱하기 10의 6승 적용하고 전압 위치에 500V 적용하면 요때 전류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단위는 뭐지요? 옴분의 전압이니까 암페아 단위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 암페아. 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하면 이때 전류는 250 마이크로 암페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단면적이 4cm 제곱의 철심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의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2800A/m의 자계가 필요하다. 이 철심의 비투자율은 약 얼마인가? 자, 요거는 이제 자계의 세기 구하는 공식으로 비투자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계의 세기는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자속.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투자율, 요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식은 요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비투자율. 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자, A분의 B는 C다.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한다. 그러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서로 자리 바꿔도 되죠. C분의 B는 A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 곱하기 B예요. 더하기는 안 됩니다. 꼭 곱하기여야 돼요. 곱하기 분의 C분의 A, B분의 C는 D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곱해져 있을 때만 여기 결과값이랑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 A 플러스 B분의 C는 D다. 이런 식이다 하면 이런 식에서는 A와 D 결과값 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곱해져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B 곱하기 D분의 C는 A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요 내용을 적용하면 분모가 다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분모의 비유전율과 결과값 H, 자기의 세기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정리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자속 문제에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줬고요. 요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면적은 4cm 제곱입니다. 4cm 제곱을 기본 단위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적용해 줍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요거랑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4cm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예요. 다른 점이 뭐예요? 단위가 얘는 제곱이고 얘는 그냥 센티미터죠. 그리고 환산하는 것도 얘는 미터 제곱이고 얘는 그냥 미터예요. 미터 제곱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적용해 주는 거고 그냥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센티미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 미터 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의 세기 H 2800A/m. 얘를 여기 공식에다 다 적용하면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면적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자계의 세기 2800 분의 자속 6 곱하기 10의 4승. 요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넣고 계산하면 이때 비투자율은 426.3. 그래서 426.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수정 부탁드릴게요. 비투자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 단위 적용하면 안 돼요. 요거 자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투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는 거 스스로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진공 중에서 평등전개 2제곱볼트/m에 수직으로 비유전율 입실론 S인 유전체를 놓았더니 시그마 쿨롱/미터 제곱의 분극 전하가 표면에 생겼다. 유전체 중에 전개의 세기는 자, 여기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여기 보면 문제에서 분극 전하를 줬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극 전하가 분극의 세기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분극의 세기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
예, 요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 분극의 세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분극 전하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개의 세기죠? 그래서 이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부분, 요 분극률이라고 하죠. 요 부분이 넘어가서 나눠지면 그게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넘어가서 나눠지면은 식은 요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예, 요 분극의 세기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극의 세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극 전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예, 요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반지름이 A미터인 접지 도체구의 중심에서 R미터 되는 거리에 점전화 Q쿨롱을 놓았을 때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는 몇 쿨롱인가? 자, 요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반지름이 A미터인 접지 도체구, 그러니까 구도체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거리에 Q쿨롱에 전하가 놓여 있을 때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 그러니까 도체구에 유도된 전하, 이 전하의 비친 모습을 하고 있는 전하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우리 영상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접지 도체구의 영상 전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접지 도체구의 영상 전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반지름, 떨어진 거리분의 이 도체구의 반지름 곱하기 전하량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공식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접지 도체구의 영상 전하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부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나타나 두 면 간의 전이차가 발생하는 현상은, 자, 요거를 홀 효과라고 합니다. 예, 요 홀 효과는, 예, 이런 도체가 있어요. 이런 도체가 있을 때, 예, 이때 도체 자개를 이쪽 방향으로 가하면 여기 윗면과 아랫면에 분극이 되면서 전압차가 발생하는 효과, 요거를 홀 효과라고 합니다. 홀 효과.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파이는, 요 파이는 자속을 나타내죠. 파이는 파이 m 자속의 최대값 사인 2파이 ft, 요게 이제 오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속은 자속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웨버일 때 이 자속과 세교하는 권수 n인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을 구해라. 자, 요거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전자유도 법칙 E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다른 공식은 마이너스 n, 요게 권수예요. 권수 곱하기 dt분의 d파이, 요게 이제 자속이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자속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공식으로 해서 전압을 구하면 여기 파이 대신 여기 문제에서 준 식을 적용하고요. 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n 자속의 최대값 dt분의 d 사인 2파이 ft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요 부분 사인 2파이 ft를 t로 미분해라, 이런 뜻이죠. 예, 요 2파이 f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라고 했죠. 그래서 dt분의 t 사인 오메가 t, 즉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라고 했어요. 얘가 여기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요게 오메가지요. 네,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2파이 f에 요거 권수 곱하기 최대 자속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요. 오메가 2파이 f의 t, 이렇게 정리된 것이 4번에 있네요.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공기 중에서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떨어진 점에 한 개의 전자가 있다. 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단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다.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얼마큼? 10의 마이너스 10승만큼 떨어진 점에 한 개의 전자가 있대요. 전자가 한 개 있는데 이 전자에 이 무한평면 도체와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요거 뭐예요? 무한평면 도체와 A메타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힘. 영상력이 되겠죠. 영상력. 영상력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영상력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네, 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Q의 제곱이에요. Q의 제곱. 네,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전자의 전하량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전자 한 개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제곱 그 다음에 16파이 여기 16파이죠. 16파이 곱하기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기 중의 전하량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의 제곱 요거를 구하면 우선 힘의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크기만 5.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는 요거 영상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어디서의 영상력이에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R메타 떨어진 점에 그 전하에 작용하는 힘 입니다.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그림과 같이 건수가 1이고 반지름이 Am인 원형 전류 I 암페어가 만드는 자개의 세기는 자 요거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에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2 곱하기 반지름분에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암기예요. 공식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유전율 입시론 전개의 세기가 2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에너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지요.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전개의 세기 곱하기 자속 밀도 요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었죠? 정전 응력 있었죠? 정전 응력. 그래서 공식은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전개의 세기 2는 자,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예요.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 대신 요거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를 적용하면 이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의 제곱이 되고 여기 전속 밀도 대신 얘를 적용하면 2분의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같은 공식이 얘가 있네요. 얘가 3번에 있네요. 그래서 17번은 3번. 요것도 역시 공식 찾는 문제예요. 단위 체력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고요. 전개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전속 밀도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다음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게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내지요. 입력분의 출력. 근데 문제를 보니까 XT는 입력, YT는 출력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해라. 이제 요런 문제가 되는데, 자, 요거 미분 방정식 규칙에 의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규칙은 이거예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은 s의 제곱으로 바꾸고, dt분의 d는 s, xt는 xs, yt는 ys.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얘는 뭘로 바꾼다고요? s. 그래서 s의 제곱, 그 다음에 yt는 ys 플러스 3은 그냥 3 적어주시고요. dt분의 d, s로 바꾼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yt는 ys,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에 yt니까 ys로 바꾸고요. xt는 xs, dt분의 d, s죠? s. s의 xs.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ys. 네, ys로 묶어주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예, ys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요거는 1 플러스 s의 xs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XS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면 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전달함수 구해라. 입력분의 출력이다. 입력이 XS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XS를 넘겨주면 나눠야지요. 나누면 XS 분의 YS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네요. 요게 전달함수예요. 요걸 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요게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걸 찾으면 1번에 있네요. 그래서 18번은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규칙만 적용해서 바꿔준 다음에 정리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9번 전이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어느 한 점 2,1,0의 전개의 세기는, 자, 요 문제 일단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난 어렵다 하면 답은 1번이에요. 암기해 주시고요. 요 답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개의 세기, 요거 벡터로 줬어요. 그죠? 예, 벡터. 벡터가 적용된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라이데이션 전압. 네, 요 그라이데이션은 경도를 나타내는 건데 요게 편미분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편미분 요런 식으로 방향으로 편미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위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면, 우선 여기다 적용하면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의 전위 v, 요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는 뭐냐면 편미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미분은 요 x만 미분하고 다른 것들은 상수로 봐라.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요 x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2x 미분하면 2가 되겠죠. 2. 그죠? 그래서 2i. 그래서 여기 2i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y만 미분해라 이런 뜻이죠. y 뭐예요? 여기 있네, 여기. 그 나머지 거는 상수.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y로 미분하면 5z만 남네요. 5z의 j. 5z, j. 그 다음에 요거 z만 미분하면 여기도 z네요. 그죠? 얘랑 상수니까 없어지고 5yk 해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예, 여기에 문제에서 준 여기 한 점 얘를 적용하면 얘가 x, 얘가 y, 얘가 z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x는 없으니까 적용을 안 해줘도 되고요. y는 1이죠. 그러면 2i 플러스 여기가 1이니까 5k, 그 다음에 z는 0이죠. 여기 0 적용하면 0이네요. 그래서 남는 건
얘만 이렇게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적용해 주면 마이너스 2i의 ok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 문제 난 이해하기 좀 어렵다 하면 그냥 답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파라드, 1 마이크로파라드인 콘덴서에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선 쿨롱 및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선 쿨롱의 전하를 주고 극성을 갖게 하여 병렬로 접속할 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자,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구하래요.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요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전압은 주지 않았죠. 그죠? 전압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는 Q는 CV 요 공식이 적용이 되는데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씩 정리하면 전압 V는 C분의 Q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C에 C분의 Q의 제곱 전압 V 대신 C분의 Q를 적용한 거예요. 적용하면 여기 제곱 적용하면 얘랑 하나 약분돼서 결론적으로 2분의 1에 C분의 Q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Q는 전하량이죠. 전하량은 이렇게 병렬로 접속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C1이고 C2라고 하면 C1, C2 그 다음에 C1의 전하량, C2의 전하량이 되겠죠. 여기서의 전체 전하량은 두 개를 합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전하량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선 쿨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정정용량 C는 병렬로 되어 있으면 정정용량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이때 합성 정정용량은 C1 플러스 C2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예, 병렬일 땐 그래서 C1 플러스 C2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C1은 0.5 마이크로파라드 얘를 기본 단위 파라드 단위로 바꿔주면 요 마이크로 나와야죠. 그래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 마이크로파라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 해서 두 개 더해주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 해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 전하량을 여기다 적용해서 구멍용 계산기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0.083 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예. 자, 이 문제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콘덴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을 때의 합성 정정 용량은 얘가 C1이고 C2일 때는 서로 더해준다. 병렬일 때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내용 직접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구학용 계산기도 눌러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2021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가 조금 어렵다 하는 문제들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해설 뭐 글로 나온 해설이면 한번 읽어보시고 계산 문제면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구학용 계산기로 눌러서 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